현실에서도 중요해서 그래요. 아셨죠? 현실에서도 많이 중요. 오늘 날씨 보니까 오후에 비 온다면서요. 근데 아까 저기 뜨더라고. 그 요즘 컴퓨터 좋아져. 좀 좋아져. 컴퓨터 보면 갑자기 날씨가 오늘 날씨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보니까 오후에 비 온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우산 잘 챙기시고, 우산 안 챙기셨어요? 안 챙기셨어? 그 학원에 우산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우산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란 학생분들, 맞죠? 비 올 때 들고 다녔다 비 안 오니까 놓고 가는 거. 그죠? 우산을 하나당 3,000원에 대여해드려요. 원장님한테 내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나 돈 필요해. 농담이고요. 학원에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비 많이 오면. 자,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좀 어려운 건 없고요. 지금부터는 아니고 좀 이제 지금 1교시 미리 언제는 들었는데 승질은 안 해. 자, 1교시 때 1교시 후반부에 할 거는 그냥 암기사항만 있어. 암기사항. 자, 보시면 자,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 쓰면 난리 나요. 제가 마이크 쓰면 소리 다 들려, 저기에서.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거든요. 진짜 커요, 목소리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마이크 썼다가 어디서 싸움 났냐고 해가지고 제가 막 흥분할 때라는 건 막 화났을 때가 아니라 뭔가 설명할 때 하거든요. 네, 저는 강사하는 약간 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몇 분들 중에 정률법 감가상각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목소리가. 뜻 이해되세요? 진짜 얘기해요. 선생님들끼리 뭐라고 하는 선생님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됐고요. 목소리가.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주말에 쉬시거든. 그럼 주말에 자본적 지출하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짜증나지? 그죠? 그렇게 얘기해. 그냥, 자, 보시면. 자, 일단,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시 방법을 적용해요. 근데 이것도 실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회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무신고하면 도대체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는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유형자산은 꼭 외워주시는 거 권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뭐냐면 자, 우리가 건물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도 정액법밖에 한대요. 맞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건물은 내가 첫 해연도에는 많이 쓰고, 두 번째 연도에 출근 안 해?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액법이에요. 맞죠? 근데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다르죠. 맞죠? 걔네들은 초반에는 쌩쌩하고, 맞죠? 나중에 똑같이 사용하긴 하는데 애가 갑자기 막 안 나오니까 뚜제 패고 막.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자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사용하는 정률법, 했죠? 그것과 정액법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미 배웠지만 무신고하게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법에서 여러분들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정률법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하게 되면 정률법이다라는 걸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안 해? 이거 말 문제고요. 왜 실기 때 안 외워도 되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무신고시 방법으로 세팅을 미리 해놔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회사가 막 비품, 차량 운반군데 정액법으로 신고했다라고 고쳐야 돼, 오히려. 그렇죠? 그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그리고 얘는 말 문제 혹시 될 수 있으니까 말 문제 대비. 뭐냐면 광업용 자산 있죠. 굴삭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광업용 자산은 채굴량에 비례해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업용 자산은 여기에 생산량 비례법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굴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기 생산량 비례법을 무신고시대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높아심에 무형자산은 정액법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무형자산은 생각하는 그 소비 형태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택하는 것과 무신고시 방법은 둘 다 정액법. 됐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뭐 말문제로 낼 수 있는데 실기용은 아니에요. 실기용으로는 떨어져요, 여러분 얘기하면. 자,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의 최초 신고하고 감가상각 방법의 최초 신고는 똑같아요, 날짜가.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표 신고 기한까지. 그러니까 2기 3월 말까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변경 신고가 좀 달라요. 그죠? 변경 신고는 우리 재고자산 쪽은 이전 3개월이었죠. 사업연도 종료는 이전 3개월인데 여기는 12월 30일까지. 바꾸고자 하는 거 그나마 말문제 대비고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승인사항이에요. 뭐가 승인사항이냐면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있잖아요. 자, 내용연수의 변경은 승인사항이다라는 건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승인사항이 없거든요. 대부분 신고로 좋게요. 면세포기도 그렇고. 알죠? 승인사항인데요. 왜 승인사항인지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기할 때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그냥 암기하는 게 좀 머릿속에 남는 게 다른 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자산 쪽에서 건물, 뭐, 기계, 비품, 이런 것들 값이 비싸요? 싸요? 자동차 이런 거. 다른 자산에 비해서. 싸다고? 진짜? 부자예요? 비싸잖아, 여러분들. 맞죠? 하나당 금액. 차 여러분 30억짜리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재고자산이 막 30억짜리 있어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맞죠?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비싼 애들이 많아요. 무형자산도 마찬가지고.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 우리 아까 한도가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취득원가가. 크다 보니까 회사가 세금을 어떻게든 올리고 내리고를요, 변경을 통해서 조작을 하면 금액이 되게 한도가요, 엄청나게 커졌다가 한도가 엄청나게 작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커요. 그렇죠? 크니까 반드시 변경 승인 얻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짜증나시면 그냥 암기. 아시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암기해 주시고 이거 보지 마세요. 안중이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딱히 의미는 없는데 뭐가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가끔씩 말문제로 뭐가 출제가 되냐면요. 교재 208페이지 가보실래요? 208페이지. 자, 208페이지 맨 아래에 2번 잔존가액이라고 보이시죠? 거기에서요, 가로 2번 정률법의 경우 보이세요, 여러분들? 정률법 제목에 밑줄 좀 찌시고. 제가 아까 잔존가액이 원칙적으로 0이다라고 했죠? 근데 정률법은 잔존가치를 0으로 할 수가 없어요. 듣고 버리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상각률 있잖아요. 우리 정률법의 상각률이요. 어떻게 구하냐면 적지 마세요. 이렇게 구하거든요. 루트 씌워가지고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치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n은 뭐냐면 내용연수예요. 근데 만약에 잔존가치를 0으로 해버리면 상각률이 0이에요. 맞죠? 0이니까 할 수가 없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임으로 잔존가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외우시는 거예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줄 끝에예요. 잔존가액으로 하대까지 윗줄이네요. 취득가액의 5%부터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자,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했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치로 일단 정률법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각률이 나오니까. 했죠? 그래서 단수 남기. 했죠? 좀만 참으시고. 자, 그리고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정액법은 우리가 내용연수가 3년이다라고 하면 그냥 3분의 1이죠.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원래는. 나누기 3이나 곱하기 3분의 1이나. 실제로는 3분의 1 이렇게 되죠. 곱하기 3분의 1. 예. 그리고 상각률, 우리 정률법은 그냥 상각률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법인세에는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전부 다 상각률로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면 우리가 취득가액 5년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세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 해가지고 5분의 1이니까 0.1을 곱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실기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정액법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각률 컴퓨터가 딱 찝으면 원래 세법이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컴퓨터가 다 계산해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맞나? 마지막.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출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신고 내용 연수예요. 신고 내용 연수. 자,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내용 연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용 연수 같은 경우에는 회계에서 추정하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연수와 감가상각에 따라서 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맞죠? 막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차량 운반구는 뭐 5년, 했죠? 뭐 우리 건물이면 막 콘크리트로 되면 뭐 20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철근이면 막 40년 막 이렇게, 그죠?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 연수를 기준 내용 연수다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기준 내용 연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세무정 하기 귀찮거든. 알죠? 그 기준 내용 연수예요. 다만 기준 내용 연수로 하게 되면 거의 김정은이잖아요. 내 방식이 옳다. 무조건 내 방식대로 따라라. 김정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유를 주냐면 우리 어저께 기부금 할 때 정상가액이다라고 해가지고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한 걸 정상가액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 신고 내용 연수는 뭐냐면 기준 내용 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한 걸 기준 내용 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한 걸 우리가 기준 내용 연수다라고 불러요. 네, 이 범위 내에서 회사가 내용 연수를 제때 신고하면 네, 우리가 해당 내용 연수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한번 사례 들어보면 그럼 만약에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이래요. 그럼 8년이면 우리가 마이너스 25%면 75%잖아요. 100% 마이너스 100% 빼기 25%하면 그죠? 그러면 기준 내용 연수의 75% 하게 되면 이거 6년이 될 거예요. 그죠? 6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준 내용 연수에 25% 더하면 125%니까 이렇게 하면 10년이 되거든요. 6년부터 10년 요 사이에서 회사가 신고 내용 연수를 제때 신고하면 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냐 이렇게 출제해요. 여기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정하에 회사가 내용 연수를 최소화하는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라는 가정하에 회사가 내용 연수를 신고를 제때 했다 이렇게 줘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 부담이 최소화된다라는 건 여기 감가상각비 동네잖아요. 비용의 한도가 높아지는 게
여러분들 세금 부담이 최소화가 돼요. 비용의 한도가 낮아지는 게 세금 부담이 최소화가 돼요. 높아져야죠. 그럼 한도가 높아지려면 내용 연수가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맞죠? 내용 연수 2년 하면 한도가 0.5잖아요. 정액법을 따지면. 그죠? 근데 내용 연수 10년이면 0.1. 맞죠? 당연히 한도가 커지려면 내용 연수가 짧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내용 연수가 짧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말은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시험에서 기준 내용 연수는 8년이다. 라고 하고 갑자기 6년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8년이 아니라 6년으로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혹시라도 8년 잡잖아요. 그 다음부터 법인세가 왜 어렵냐? 항상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하나를 잘못 입력하면 한도가 쭈쭈쭈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애들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꼭 잘 최근에 몇 번 출제했으니까 아셨죠? 아니면 최근에는 어떻게 출제한 적도 있냐면 우리가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내용 연수가 짧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준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75%는 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짧은 거. 자, 됐어요. 우리